따뜻한 아침, 고요한 시골 마을. 이른 아침 햇살이 서서히 마당을 비추기 시작했다. 기와집 지붕 위로 퍼지는 부드러운 햇빛이 오랜 세월을 간직한 집을 더욱 포근하게 감싸고 있었다. 박노인은 새벽부터 마당을 쓸고 있었다. 바람에 날린 낙엽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지만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깨끗해졌다. 그는 조용히 빗자루를 움직이며 오랜 세월을 돌아보듯 깊은 생각에 잠겼다. 할아버지, 좋은 아침이에요. 문이 열리며 손녀 지원이가 환한 미소를 띠고 뛰어나왔다. 아직 잠이 덜 깬 듯한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마당을 가득 채울 만큼 맑고 밝았다. 그래, 우리 손녀도 일어났구나. 박노인은 빗자루를 한쪽에 내려놓고 손녀를 따뜻하게 바라보았다. 할아버지, 오늘 아침은 뭐 먹어요? 지원이는 두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오늘은 네가 좋아하는 된장국이랑 갓 지은 따뜻한 밥이 기다리고 있지. 와, 맛있겠다. 지원이는 기쁨에 겨워 두 손을 흔들며 부엌으로 달려갔다. 박노인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어린 손녀를 돌보는 일은 힘들 법도 했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나 따뜻했다. 부엌에서는 며느리 혜진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정성스럽게 된장국을 끓이며 부지런히 움직였다. 아버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그럼 오랜 습관이지. 새벽 공기는 늘 상쾌하거든. 혜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지원이랑 마을 시장에 다녀오려고 해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특별히 필요한 건 없지만 지원이한테 맛있는 간식을 좀 사주면 좋겠구나. 박노인은 손녀를 생각하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렇게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가족과 함께하는 이 순간들이 박노인에게는 무엇보다 값진 행복이었다. 시장에서의 하루, 아침 식사가 끝난 후 지원이는 신이 나서 엄마와 함께 장바구니를 챙겼다. 할아버지, 시장 다녀올게요. 지원이는 현관에서 씩씩하게 외쳤다. 박노인은 그녀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잘 다녀오너라. 길 조심하고. 혜진은 박노인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한 후 지원이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다. 마을 시장은 벌써 활기로 가득 차 있었다. 갓 수확한 채소들이 싱그러움을 자랑했고 곳곳에서 따뜻한 전 부치는 냄새가 풍겨왔다. 엄마, 저기 붕어빵이다. 지원이는 두 눈을 반짝이며 붕어빵 가게를 가리켰다. 혜진은 웃으며 주머니를 뒤적였다. 우리 지원이 붕어빵 하나 먹고 갈까? 네. 붕어빵을 손에 쥔 지원이는 한 입 크게 베어 물었다. 뜨거운 팥이 입안에서 퍼지자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뜨거워. 하지만 맛있어요. 혜진은 그런 딸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시장에서 장을 보았다. 그때 맞은편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어머, 어머니. 지원이의 외할머니가 시장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었다. 혜진은 반가운 마음에 다가갔다. 어머, 너희들도 장 보러 왔구나. 외할머니는 지원이를 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우리 손녀는 또 이렇게 컸네. 할아버지는 잘 계시지? 네. 오늘도 새벽부터 마당을 쓸고 계셨어요. 참, 변함이 없으시네. 혜진과 외할머니는 한참을 이야기 나누었다. 한편 지원이는 장터 곳곳을 구경하며 여기저기 뛰어다녔다. 엄마, 저희 이제 집에 가요? 할아버지 기다리시겠어요? 지원이는 장바구니를 든 혜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그래, 이제 돌아가자. 장바구니에는 싱싱한 채소와 맛있는 반찬거리, 그리고 박노인을 위한 따뜻한 약과가 들어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원이는 생각했다. 할아버지가 이 간식을 드시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렇게 박노인을 향한 작은 사랑이 지원이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우고 있었다. 할아버지의 선물. 지원이와 혜진이 집에 도착했을 때 박노인은 마루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다. 따뜻한 오후 햇살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할아버지, 다녀왔어요. 지원이는 신이 나서 뛰어가며 외쳤다. 박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손녀를 바라보았다. 그래, 우리 지원이 잘 다녀왔구나. 혜진은 장바구니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아버님, 오늘 시장에서 약과를 샀어요.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거라 지원이가 직접 골랐답니다. 오, 그랬어? 박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손녀를 바라보았다. 지원이는 두 손으로 약과 봉지를 건네며 말했다. 할아버지, 맛있게 드세요. 박노인은 살며시 약과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다. 쫀득한 식감과 은은한 단맛이 입안에 퍼졌다. 참 맛있구나. 우리 지원이가 골라서 더 맛있는 것 같아. 지원이는 뿌듯한 표정을 지으며 박노인의 옆에 앉았다. 할아버지, 저한테 이야기 하나 들려주세요. 박노인은 눈을 감고 한참 생각하다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럼 옛날에 있었던 한 소년의 이야기. 어때? 좋아요. 지원이는 눈을 반짝이며 할아버지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박노인은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한 소년이 살았단다. 그 아이는 늘 가족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고 싶었지만 가진 게 없어서 고민이 많았지. 그런데 어느 날 숲속에서 신비한 나무를 발견했어. 그 나무에는 작은 열매가 열려 있었는데 그것을 먹으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힘이 있었단다. 박노인의 나직한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마당을 감싸듯 퍼졌다. 지원이는 점점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었다. 마치 자신이 그 소년이 된 것처럼 두 손을 꼭 모으고 듣고 있었다. 박노인은 지원이의 작은 손을 살며시 감싸며 말했다. 지원아, 가장 소중한 건 값비싼 선물이 아니라 마음이 담긴 선물이란다. 지원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저도 할아버지한테 마음이 담긴 선물을 드릴래요. 그렇게 박노인과 지원이는 따뜻한 오후를 함께 보내고 있었다. 지원이의 선물. 다음 날 아침, 지원이는 일찍 눈을 떴다. 창문 너머로 부드러운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녀는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 부엌으로 달려갔다. 엄마, 저 오늘 할아버지께 특별한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혜진은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다가 고개를 돌려 지원이를 바라보았다. 우리 지원이가 할아버지께 선물을 주고 싶구나. 무슨 선물을 준비할 건데? 지원이는 두 손을 꼭 모으며 말했다. 제가 직접 만든 걸 드리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저한테 마음이 담긴 선물이 가장 소중하다고 하셨거든요. 혜진은 딸의 사랑스러운 모습에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네. 그러면 엄마가 도와줄게. 뭐를 만들고 싶어? 지원이는 잠시 고민하다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꽃을 그리고 편지도 쓸래요. 혜진은 지원이의 머리를 살며시 쓰다듬으며 말했다. 정말 멋진 선물이 될 거야. 할아버지가 분명히 좋아하실 거야. 그렇게 지원이는 작은 도화지와 색연필을 꺼내 앉았다. 그녀는 집중한 표정으로 도화지 위에 색을 칠하기 시작했다. 붉은 동백꽃, 노란 해바라기, 그리고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할아버지가 미소 짓고 있는 모습을 그렸다. 그림을 다 그리고 나서 지원이는 편지도 썼다. 사랑하는 할아버지께. 할아버지는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분이에요. 항상 저를 아껴주시고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이 꽃처럼 할아버지도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사랑하는 손녀, 지원이가. 지원이는 완성된 편지와 그림을 꼭 끌어안고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할아버지께 드릴 거예요. 그녀는 작은 발걸음으로 마당으로 달려나갔다. 박노인은 마루에 앉아 느긋하게 차를 마시고 있었다. 할아버지, 이거 받으세요. 지원이는 두 손으로 정성스럽게 만든 그림과 편지를 내밀었다. 박노인은 놀란 듯 눈을 깜빡이며 그것을 받아 펼쳐보았다. 그림을 바라보던 박노인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이게 우리 지원이가 직접 그린 거구나. 그는 조용히 편지를 읽어 내려갔다. 편지의 마지막 글자를 읽었을 때 그의 마음은 한없이 따뜻해졌다. 박노인은 지원이를 살며시 안아주며 말했다. 지원아, 이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구나. 지원이는 기쁨에 가득 차 박노인의 품에 꼭 안겼다. 따뜻한 아침 햇살 속에서 할아버지와 손녀는 그렇게 서로의 사랑을 나누고 있었다. 함께 걷는 길. 며칠 후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아침이었다. 마당에는 노란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고 나뭇가지 위에서는 참새들이 지저귀고 있었다. 박노인은 천천히 지팡이를 짚으며 마당을 거닐고 있었다. 그때 지원이가 마루에서 뛰어나왔다. 할아버지, 저랑 산책 가실래요? 박노인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오늘처럼 햇살이 좋은 날, 손녀와 함께 걸으면 더없이 행복할 것 같았다. 그래, 우리 지원이랑 같이 걸어볼까? 지원이는 기뻐하며 박노인의 손을 꼭 잡았다. 두 사람은 천천히 마을 길을 따라 걸었다. 길가에는 새싹이 돋아나고 작은 논밭에서는 농부들이 봄 농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지나가던 이웃들이 박노인과 지원이를 보며 반갑게 인사했다. 어르신, 오늘도 건강해 보이시네요. 지원이랑 산책 나가셨군요. 박노인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이렇게 손녀랑 함께 걸으니 참 좋네요. 지원이는 길가에 핀 들꽃을 바라보며 물었다. 할아버지는 어렸을 때 어떤 곳에서 살았어요? 박노인은 걸음을 멈추고 잠시 옛 생각에 잠겼다. 나는 내 나이 때 이 마을보다 더 깊은 산골에서 살았단다. 그때는 지금처럼 길도 잘 닦여 있지 않았고 학교까지 가려면 한참을 걸어야 했지. 우와, 학교까지 걸어가셨어요? 그렇지. 비 오는 날이면 발이 진흙탕에 빠지기도 했고 겨울에는 눈길을 헤치고 다녀야 했단다. 지원이는 놀란 눈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럼 힘들었겠어요. 그렇지만 그때도 즐거운 순간들이 많았어. 친구들과 개울가에서 물고기를 잡거나 산에 올라가 나무 열매를 따먹기도 했지. 지원이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상상해 보았다. 할아버지가 어린 시절을 보낸 풍경이 머릿속에 그려졌다. 두 사람은 계속해서 길을 걸었다. 박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손녀의 손을 꼭 잡은 덕분에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지원아, 인생은 길을 걷는 것과 비슷하단다. 때로는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지. 중요한 건 누군가와 함께 걸을 때 더 행복해진다는 거야. 지원이는 할아버지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더니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럼 저는 할아버지랑 오래오래 같이 걸을래요. 박노인은 조용히 웃으며 손녀의 작은 손을 한 번 더 꼭 쥐었다. 햇살이 비치는 길 위에서 두 사람은 그렇게 나란히 걸어갔다. 비 오는 날의 약속. 며칠 후 아침부터 잔잔한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렸다. 회색 구름이 하늘을 덮었지만 박노인의 집 안은 여전히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원이는 마루에 앉아 빗소리를 들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평소라면 할아버지와 함께 마당에서 놀 텐데 오늘은 비 때문에 나갈 수가 없었다. 할아버지, 오늘은 산책 못 가겠네요. 지원이는 아쉬운 듯 한숨을 쉬었다. 박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비 오는 날은 비 오는 날만의 즐거움이 있지. 그는 천천히 창문을 바라보며 덧붙였다. 옛날에는 말이다. 비가 오는 날이면 친구들과 빗물을 받아서 물놀이를 하곤 했단다. 또 장화를 신고 진흙탕에서 미끄럼을 타기도 했고. 지원이는 깜짝 놀라며 물었다. 진흙탕에서 미끄럼을 탔다고요? 그럼 옷이 더러워지는 것도 잊고 신나게 놀았지. 그리고 빗소리를 들으며 책을 읽거나 가족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참 좋았단다. 지원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저도 할아버지랑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눌래요. 그녀는 서랍에서 색색깔의 종이를 꺼내오더니 할아버지 옆에 앉았다. 우리 약속을 적어볼까요? 비가 오는 날에 할아버지랑 꼭 하고 싶은 것들. 박노인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지. 어떤 약속을 하고 싶니? 지원이는 종이에 또박또박 글씨를 써내려갔다. 비 오는 날의 약속. 1. 할아버지랑 따뜻한 차 마시기. 2.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듣기. 3. 창밖 보면서 빗소리 감상하기. 4. 같이 그림 그리기. 5. 비가 그치면 무릉덩이에서 첨벙 뛰어놀기. 지원이는 종이를 펼쳐 보이며 말했다. 할아버지, 우리 이 약속 꼭 지켜요. 박노인은 흐뭇한 표정으로 종이를 받아들고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읽었다. 그래, 우리 지원이와의 약속이니 꼭 지켜야지. 그는 종이를 곱게 접어 서랍에 넣으며 덧붙였다. 비가 와도 맑은 날이 와도 우리는 언제나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단다. 지원이는 활짝 웃으며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날 빗소리는 마치 두 사람의 약속을 축복하는 듯이 조용하고도 부드럽게 울려 퍼졌다. 첫 번째 비 오는 날, 며칠이 지나고 다시 비가 내리는 날이 찾아왔다. 지원이는 창밖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할아버지, 오늘 비 와요. 우리 비 오는 날의 약속 기억하시죠? 박노인은 마루에 앉아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럼, 당연하지. 약속은 꼭 지켜야 하는 법이지. 지원이는 신이 나서 주방으로 달려갔다. 혜진이 부엌에서 차를 우려내고 있었다. 엄마, 할아버지랑 따뜻한 차 마시려고요. 혜진은 미소를 지으며 작은 찻잔을 내주었다. 그럼 지원이가 직접 가져다 드릴래? 네. 지원이는 조심스럽게 쟁반에 찻잔을 올려놓고 마루로 가져갔다. 할아버지, 여기 따뜻한 차예요. 박노인은 찻잔을 받아들고 말했다. 우리 지원이가 가져다 준 차라서 더 맛있겠구나. 그들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차를 마셨다. 빗방울이 처마 끝에서 또르르 떨어지며 고요한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할아버지, 이제 두 번째 약속, 옛날 이야기 들려주세요. 지원이는 두 눈을 반짝이며 박노인의 옆에 앉았다. 이번에는 우리 지원이가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해줄까? 박노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옛날에 어느 마을에 아주 특별한 우산을 가진 소녀가 있었단다. 지원이는 손을 꼭 모으며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빗소리를 배경으로 또 하나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특별한 우산의 이야기. 박노인은 찻잔을 살며시 내려놓고 빗소리를 들으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옛날에 어느 마을에 한 소녀가 살았단다. 그 소녀는 평범한 우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우산에는 특별한 마법이 있었어. 지원이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마법이요?
어떤 마법이었어요? 박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계속 이야기했다. 그 우산을 펼치면 그 사람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비에 비치듯 나타났단다. 하지만 오직 비 오는 날에만 그 마법이 발휘됐지. 와, 정말 신기해요. 소녀는 어느 날 아주 먼 곳으로 떠난 할머니를 그리워하고 있었어. 그리고 비가 오는 날 우산을 펴자마자 그 안에 할머니의 모습이 비쳤단다. 할머니는 소녀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면서 조용히 손을 흔들었지. 지원이는 감탄하며 말했다. 소녀는 행복했겠어요.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지. 비 오는 날이면 언제든 우산을 펼쳐서 할머니를 만날 수 있었으니까. 하지만 소녀는 점점 깨닫기 시작했어. 가장 소중한 사람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은 그리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말이야. 지원이는 곰곰이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럼 소녀는 어떻게 했어요? 어느 날 소녀는 마법의 우산을 소중히 접어서 깊숙이 넣어두었어. 그리고 비가 오면 우산을 펴는 대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결심했지. 그때부터 소녀는 더욱 행복해졌단다. 지원이는 미소를 지으며 박노인의 손을 꼭 잡았다. 할아버지, 저도 그 소녀처럼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할래요. 박노인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손녀의 작은 손을 따뜻하게 감쌌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빗소리가 조용히 흘러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집 안에는 할아버지와 손녀의 따뜻한 마음이 가득 차 있었다. 비가 갠 후 밤새 내리던 비가 멈추고 아침이 되자 맑고 상쾌한 공기가 집 안을 가득 채웠다. 마당에는 빗방울을 머금은 꽃들이 더욱 선명한 색을 띠고 있었다. 지원이는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와, 공기가 너무 좋아요. 그때 박노인이 천천히 방에서 나오며 말했다. 비가 오고 나면 이렇게 세상이 깨끗해진단다. 마치 새롭게 시작하는 것처럼 말이지. 지원이는 할아버지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더니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럼 우리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해야겠어요. 지원이는 부엌으로 달려가 혜진을 도왔다. 간단한 아침밥을 차린 후 온 가족이 함께 마루에 앉아 밥을 먹었다. 아버님, 오늘은 마을 잔치가 있는 날이에요. 함께 가실래요? 혜진이 박노인을 바라보며 말했다. 마을 잔치? 네. 봄이 오면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공연도 본다고 했어요. 지원이는 두 손을 모으며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다. 할아버지, 저랑 같이 가요. 재미있을 거예요. 박노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지원이랑 함께 가볼까? 지원이는 기쁨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정말요? 신난다. 이렇게 비가 갠 후의 맑은 아침. 박노인과 지원이는 새로운 하루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마을 잔치에서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가운데 박노인과 지원이는 마을 잔치가 열리는 광장으로 향했다. 길가에는 형형색색의 깃발이 펄럭였고 곳곳에서 맛있는 음식 냄새가 풍겨왔다. 와,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지원이는 신이 나서 이리저리 두리번거렸다. 광장에는 전통 음악을 연주하는 악사들, 손수 만든 물건을 파는 장인들, 그리고 다양한 놀이를 즐기는 아이들로 북적였다. 할아버지, 우리 먼저 무엇부터 할까요? 박노인은 천천히 광장을 둘러보며 말했다. 우선 가볍게 먹을 거리부터 찾아볼까? 지원이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저 붕어빵 먹고 싶어요. 할아버지와 손녀는 붕어빵 가게 앞에 줄을 섰다. 노릇노릇 구워진 붕어빵에서 달콤한 팥 냄새가 풍겼다. 할아버지도 드셔보세요.
지원이는 붕어빵 하나를 두 손으로 건넸고 박노인은 따뜻한 붕어빵을 받아들고 한 입 베어 물었다. 정말 맛있구나. 그렇게 간식을 먹으며 즐기던 중 갑자기 한 아이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내 연 날아갔어. 한쪽에서 작은 아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연이 바람에 날려 나무 꼭대기에 걸려 있었다. 지원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할아버지, 저 아이 도와줄 수 있을까요? 박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물론이지. 함께 도와주자. 그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나무 아래로 다가갔다. 마을 어른들도 모여 아이를 위로하며 해결 방법을 고민했다. 그때 키가 큰 젊은 청년이 다가와 말했다. 제가 올라가서 꺼내볼게요. 청년은 나무를 조심스럽게 타고 올라가 연을 가지에서 떼어내렸다. 우와, 연이 돌아왔다. 작은 아이는 기쁨에 가득 차 연을 꼭 끌어안았다. 지원이는 환하게 웃으며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할아버지, 함께 도와주길 잘했죠?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서로 돕는 게 가장 소중한 일이란다. 그렇게 박노인과 지원이는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마을 잔치의 즐거움을 만끽했다. 잔치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원이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오늘 정말 행복한 날이었어요. 박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래, 인생에서 이런 순간들이 쌓여가는 것이 행복이지. 노을이 지는 하늘 아래 두 사람의 발걸음은 더욱 가벼웠다.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 마을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박노인과 지원이는 피곤했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하고 충만했다. 할아버지,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요. 지원이는 신이 나서 낮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떠올렸다. 붕어빵을 먹었던 일, 연을 찾아준 일,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보낸 시간들. 박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지원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 지원이가 참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이 더욱 특별했던 거란다. 지원이는 부끄러운 듯 웃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랑 함께하는 시간이 제일 좋아요. 박노인은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다. 손녀의 작은 손을 꼭 잡으며 천천히 말했다. 지원아, 할아버지도 네가 있어서 정말 행복하단다. 그때 혜진이 부엌에서 따뜻한 유자차를 가지고 나왔다. 아버님, 오늘 피곤하실 텐데 따뜻한 차 한 잔 드세요. 박노인은 고마운 마음으로 찻잔을 받아들었다. 향긋한 유자 향기가 퍼지며 피로가 풀리는 듯했다. 지원이도 엄마 옆에 앉아 조그만 손으로 찻잔을 감싸 쥐었다. 엄마, 할아버지랑 매일매일 행복하게 지내고 싶어요. 혜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제일 소중한 거야. 창밖에는 어느덧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박노인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다. 어린 손녀와 함께 보낸 이 시간이 언젠가 그녀의 마음 속에서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길 바라면서. 지원아, 내일도 함께 산책할까? 지원이는 반짝이는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꼭니요. 그렇게 가족의 사랑 속에서 하루가 저물고 있었다. 함께 걷는 아침, 다음 날 아침, 창문 너머로 부드러운 햇살이 비쳐왔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마당 가득 울려 퍼졌다. 지원이는 눈을 비비며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마루로 뛰어나갔다. 할아버지, 우리 산책 가요. 박노인은 이미 마당에서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다. 그는 빙그레 웃으며 지원이를 바라보았다. 우리 지원이가 먼저 나와 있구나. 그럼 출발해볼까? 지원이는 활기찬 목소리로 대답하며
박노인의 손을 꼭 잡았다. 두 사람은 천천히 마을 길을 따라 걸었다. 어제 내린 비 덕분에 공기는 상쾌했고 나무들은 더욱 푸르게 빛났다. 길가에서 마주친 이웃들이 따뜻한 인사를 건넸다. 어르신, 오늘도 손녀와 산책하시는군요. 네, 이 녀석 덕분에 걸을 맛이 나지요. 지원이는 활짝 웃으며 박노인을 더욱 꼭 붙잡았다. 마을을 지나 작은 언덕길에 이르렀을 때 지원이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할아버지, 저기 좀 보세요. 그녀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노란 민들레꽃이 활짝 피어 있었다. 박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들레는 참 강한 꽃이지. 바람이 불어도 비가 내려도 다시 일어나 꽃을 피운단다. 지원이는 꽃을 유심히 바라보다가 조그맣게 중얼거렸다. 할아버지도 민들레 같아요. 박노인은 의아한 듯 물었다. 왜 그렇게 생각하니? 지원이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항상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힘이 되어주시잖아요.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언제나 할아버지는 제 곁에 계시니까요. 박노인은 순간 가슴이 찡해졌다. 손녀의 말 한마디가 그의 마음 깊은 곳을 울렸다. 그래, 할아버지는 언제나 내 곁에 있을 거란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민들레꽃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손을 꼭 잡고 천천히 길을 걸어 내려갔다. 오늘도 함께 걷는 이 길이 서로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추억을 담은 사진.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지원이는 가만히 앉아 생각에 잠겼다. 오늘 아침 할아버지와 함께한 순간이 너무 행복해서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었다. 엄마. 지원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혜진을 향해 소리쳤다. 왜, 우리 지원이? 엄마, 할아버지랑 사진 찍고 싶어요. 혜진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좋은 생각이네. 그럼 엄마가 사진을 찍어줄게. 지원이는 기쁜 마음으로 마당으로 달려갔다. 박노인은 마루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할아버지, 우리 같이 사진 찍어요. 박노인은 책을 덮고 지원이를 바라보며 빙그레 웃었다. 사진? 갑자기 왜 그러니? 할아버지랑 함께한 순간을 오래오래 기억하고 싶어요. 박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래, 우리 예쁜 추억을 남겨보자. 혜진이 카메라를 들고 나와 말했다. 자, 두 분 나란히 서보세요. 지원이는 박노인의 손을 꼭 잡고 활짝 웃었다. 박노인도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를 바라보았다. 찰칵, 햇살이 비치는 마당 한가운데 할아버지와 손녀의 따뜻한 순간이 사진 속에 고스란히 담겼다. 지원이는 사진을 들여다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이 사진, 평생 간직할 거예요. 박노인은 지원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다. 지원아, 사진은 순간을 담지만 진짜 추억은 마음에 남는 거란다. 지원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를 꼭 안았다. 그렇게 또 하나의 소중한 추억이 만들어졌다. 영원히 간직할 기억. 며칠이 지나고 지원이는 찍은 사진을 액자에 넣어 마루 한쪽에 소중히 놓아두었다. 아침마다 할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곤 했다. 할아버지, 이 사진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져요. 박노인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빙그레 웃었다. 그래? 우리 지원이가 그렇게 좋아한다니 할아버지도 기쁘구나. 그때 혜진이 다가와 지원이에게 작은 앨범을 건넸다. 이건 뭐예요? 엄마? 이건 네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찍은 사진들을 모아둔 거야. 할아버지랑 함께한 사진도 많이 들어있어. 지원이는 앨범을 조심스럽게 넘겨보았다. 아기였을 때 할아버지가 품에 안고 있던 사진.
어린 시절 할아버지의 등에 엎여 있던 사진, 그리고 최근에 함께 찍은 사진까지. 지원이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우와, 이렇게 많은 추억이 있었네요. 박노인은 앨범을 들여다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흘렀구나. 이렇게 보니 우리가 함께한 순간이 얼마나 많았는지 새삼 느껴지는구나. 지원이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진을 찍고 더 많은 추억을 만들어요. 박노인은 따뜻한 눈빛으로 손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앞으로도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자. 창밖에는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고 있었다. 사진 속의 추억처럼 앞으로의 시간도 소중한 기억이 되어 오래도록 마음속에 남길 바라면서 변하지 않는 마음. 어느덧 계절이 바뀌어 따뜻했던 바람은 선선한 가을바람으로 변했다. 마당에는 붉고 노란 낙엽이 하나둘씩 떨어지고 하늘은 높고 푸르게 펼쳐져 있었다. 지원이는 작은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고 있었다. 박노인이 매일 아침 하던 일이었지만 오늘은 지원이가 먼저 나서서 해보고 싶었다. 할아버지가 항상 하시던 거 저도 할래요. 박노인은 마루에 앉아 지원이를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우리 지원이가 부쩍 자랐구나. 이제 할아버지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네. 지원이는 빗자루를 움직이다가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할아버지가 해주셨던 것처럼 깨끗하게 쓸고 싶어요. 그 말에 박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지팡이를 짚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할아버지도 같이 해볼까?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마당을 쓸었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 낙엽이 살랑이며 떨어졌지만 지원이는 포기하지 않고 빗자루를 움직였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박노인은 문득 어린 시절의 자신을 떠올렸다. 나도 어릴 적 아버지를 따라 마당을 쓸었지. 세월이 흘러도 이렇게 가족 간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새삼 마음 깊이 와닿았다. 모든 낙엽을 다 쓸고 난 후 지원이는 손을 털며 활짝 웃었다. 할아버지, 이제 깨끗해졌어요.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덕분에 마당이 환해졌구나. 우리 지원이가 있어서 정말 든든하네. 지원이는 손을 털고 할아버지 옆에 다가가 앉았다. 할아버지, 저는요, 나중에 커서도 이렇게 할아버지랑 함께 할 거예요. 박노인은 순간 가슴이 찡해지면서도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우리 지원이와 함께하는 시간은 언제나 소중하단다.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잎이 살랑이며 떨어지는 가운데 두 사람은 그렇게 오랫동안 나란히 앉아 있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은 계절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함께하는 겨울 준비. 어느덧 가을이 깊어가고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박노인은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떨어지는 단풍잎을 바라보았다. 그때 지원이가 털모자를 쓰고 뛰어나왔다. 할아버지, 이제 겨울이 오려나 봐요. 박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러게, 아침 공기가 제법 차가워졌구나. 지원이는 생각에 잠기더니 박노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그럼 우리 겨울 준비를 해야 해요. 박노인은 눈을 가늘게 뜨며 지원이를 바라보았다. 겨울 준비? 뭘 말하는 거니? 지원이는 활짝 웃으며 손가락을 하나씩 접어 보였다. 첫 번째, 따뜻한 이불 준비하기. 두 번째, 할아버지를 위한 목도리 만들기. 세 번째, 겨울 간식 만들기. 박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우리 지원이가 이렇게 꼼꼼하게 계획을 세웠구나. 네, 할아버지가 겨울에도 따뜻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지원이는 손을 번쩍 들며 외쳤다. 그러면 오늘은 첫 번째 준비를 할래요? 따뜻한 이불을 꺼내야죠.
그렇게 지원이는 엄마와 함께 두툼한 겨울 이불을 꺼내 마당에 널어두었다. 박노인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손녀가 있어서 겨울도 춥지 않겠구나. 찬바람이 불어와도 할아버지와 손녀는 함께하는 순간마다 따뜻함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할아버지를 위한 목도리. 찬바람이 점점 더 차가워지면서 지원이는 두 번째 겨울 준비를 시작하기로 했다. 엄마, 저 할아버지를 위한 목도리를 만들고 싶어요. 혜진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딸을 바라보았다. 정말 좋은 생각이네. 할아버지가 아주 좋아하실 거야. 지원이는 엄마와 함께 시장에 가서 부드러운 털실을 골랐다. 여러 가지 색깔 중에서 가장 따뜻해 보이는 밤색 실을 선택했다. 이 색이 할아버지랑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집에 돌아온 지원이는 작은 손으로 바늘을 쥐고 조심스럽게 코를 만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손이 서툴러 실이 엉키고 바늘을 몇 번이고 빼야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습했다. 할아버지를 위해서니까 꼭 완성할 거예요. 박노인은 지원이가 집중해서 털실을 엮는 모습을 보고 궁금한 듯 다가왔다. 우리 지원이가 뭘 그렇게 열심히 만들고 있니? 지원이는 깜짝 놀라 손으로 털실을 가렸다. 비밀이에요. 나중에 완성되면 보여드릴게요. 박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머리를 끄덕였다. 그럼 할아버지는 기대하고 있을게. 몇 날 며칠 동안 지원이는 틈만 나면 목도리를 만들었다. 손이 아프고 몇 번이고 실수를 했지만 할아버지를 생각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손수 만든 목도리를 완성한 날이 찾아왔다. 할아버지, 이거 받아주세요. 지원이는 두 손으로 정성스럽게 만든 목도리를 내밀었다. 박노인은 순간 놀란 듯했다. 손녀가 직접 만든 따뜻한 목도리를 받아들고 천천히 목에 둘러보았다. 지원아, 이건 정말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목도리구나. 그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손녀를 조용히 안아주었다. 할아버지가 겨울에도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목도리를 두르면 마음까지 따뜻해질 것 같구나. 그렇게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 왔지만 할아버지와 손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따뜻했다. 겨울 간식 만들기. 겨울이 깊어지면서 마당에는 하얀 서리가 내려앉고 바람이 더욱 차가워졌다. 하지만 집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다. 이제 마지막 겨울 준비를 해야 해요. 지원이는 아침부터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오늘은 할아버지와 함께 겨울 간식을 만들기로 한 날이었다. 박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부엌으로 들어와 빙그레 웃으며 물었다. 우리 지원이가 뭘 만들려고 이렇게 분주하니?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군고구마랑 엄마가 알려준 호떡을 만들 거예요. 혜진은 밀가루 반죽을 준비하며 말했다. 지원이가 직접 반죽을 해서 호떡을 만들어 보면 더 맛있을 거야. 지원이는 두 손을 걷어붙이고 반죽을 열심히 주물렀다. 박노인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손녀의 작은 손길을 지켜보았다. 할아버지, 저 잘하고 있어요? 그럼 아주 잘하고 있지. 호떡을 만들려면 정성이 가장 중요하단다. 반죽이 완성되자 지원이는 조심스럽게 속을 채우고 프라이팬 위에서 하나씩 노릇하게 구웠다. 우와, 맛있는 냄새가 나요. 박노인은 군고구마를 꺼내며 말했다. 이제 고구마도 잘 익었구나. 추운 날에는 이렇게 따뜻한 간식이 최고지. 할아버지와 손녀는 갓 구운 호떡과 군고구마를 나누어 먹었다. 지원이는 호떡을 한 입 베어 물고 활짝 웃었다. 할아버지랑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녀의 머리를 살며시 쓰다듬었다. 그렇지. 함께 나누는 음식은 언제나 더 맛있단다. 창밖에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집 안에는 따뜻한 웃음과 정성이 가득했다. 이렇게 할아버지와 손녀는 소중한 추억을 하나씩 쌓아가고 있었다. 첫눈 오는 날, 어느 날 아침, 지원이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깜짝 놀랐다. 할아버지, 눈이 와요. 창문 밖에는 하얀 눈송이가 조용히 내려오고 있었다. 마당과 지붕이 서서히 하얗게 덮여가며 온 세상이 마치 동화 속 풍경처럼 변하고 있었다. 박노인은 마루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눈 내리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드디어 겨울이 진짜 왔구나. 지원이는 두 손을 모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우리 같이 눈사람 만들어요. 박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오랜만에 눈사람 한번 만들어 볼까? 지원이는 신이 나서 두꺼운 옷을 입고 마당으로 뛰어나갔다. 박노인도 천천히 지팡이를 짚고 따라 나섰다. 눈이 정말 많이 왔어요. 지원이는 작은 손으로 눈을 모아 굴리기 시작했다. 박노인은 지원이를 도와 함께 커다란 눈덩이를 만들었다. 자, 이제 머리를 올려볼까? 두 사람이 힘을 합쳐 눈사람의 몸을 완성하고 당근으로 코를 만들고 작은 나뭇가지를 주워 팔을 달았다. 지원이는 머플러를 가져와 눈사람의 목에 둘러주며 말했다. 할아버지랑 저처럼 따뜻하게 해줘야 해요. 박노인은 흐뭇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지원이는 정말 착한 마음을 가졌구나. 눈사람을 완성한 후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바라보았다. 지원이는 조용히 속삭였다. 할아버지, 첫눈이 오면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박노인은 놀란 듯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그렇니? 그럼 우리 한번 소원을 빌어볼까? 지원이는 두 손을 꼭 모으며 말했다. 저는 할아버지랑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어요. 박노인은 순간 가슴이 찡해졌다. 그는 손녀의 작은 손을 따뜻하게 감싸며 말했다. 할아버지도 같은 소원을 빌었단다. 첫눈이 내리는 하얀 세상 속에서 두 사람의 마음은 더욱 깊이 이어지고 있었다. 새해 소원. 눈이 내린 지도 며칠이 지나 마을은 새해를 맞이할 준비로 분주했다. 지원이는 아침부터 할아버지와 함께 대청소를 하며 기분 좋게 새해를 맞을 준비를 했다. 할아버지, 새해가 되면 다들 소원을 빈다고 했어요. 지원이는 창문을 닦던 손을 멈추고 박노인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 새해 첫날에는 좋은 소원을 빌고 새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거란다. 할아버지는 무슨 소원을 빌 거예요? 박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우리 지원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는 것이 할아버지의 소원이란다. 지원이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할아버지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저랑 함께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들은 박노인은 가슴이 뭉클해졌다. 손녀의 따뜻한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는 듯했다. 우리 서로의 소원을 꼭 이루자꾸나. 새해 첫날, 지원이와 가족들은 마을 어귀에 있는 작은 사당으로 향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모여 새해를 맞이하며 인사를 나누었다. 지원이는 손을 모아 정성스럽게 소원을 빌었다.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오래도록 계속되기를. 박노인도 조용히 손을 모으며 빌었다. 이 아이가 항상 밝고 따뜻한 마음으로 자라길. 두 사람의 마음속에 간직한 소원이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소원이 이루어지는 시간. 새해가 밝고 마을에는 활기가 가득했다. 새해 인사를 나누러 다니는 사람들. 떡국을 끓이는 고소한 냄새.
그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려왔다. 지원이는 아침 일찍 일어나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마루로 나왔다. 박노인은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할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원이는 정성껏 두 손을 모아 절을 올렸다. 박노인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 지원이도 새해 복 많이 받으렴. 올 한 해도 건강하고 밝게 지내야 한다. 혜진이 따뜻한 떡국 한 그릇을 내오며 말했다. 아버님, 새해 첫날은 떡국을 먹어야죠. 지원이는 신이 나서 숟가락을 들었다. 떡국을 먹으면 한 살 더 먹는 거 맞죠?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렇지. 그러니 천천히 먹어야 한 살 덜 먹는 거란다. 지원이는 깔깔 웃으며 말했다. 그럼 저는 오래오래 천천히 먹어야겠어요. 할아버지랑 오랫동안 함께 있고 싶으니까요. 박노인은 순간 가슴이 찡해지면서도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우리 오래오래 함께하자. 창밖으로는 부드러운 햇살이 비치며 눈 덮인 마당을 환하게 밝히고 있었다. 지원이와 할아버지의 소원은 이미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함께 만드는 봄,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마당 한쪽에 심어둔 작은 꽃들이 하나둘씩 새싹을 틔우고 있었다. 지원이는 마당에 나와 조심스럽게 새싹을 바라보았다. 할아버지, 봄이 오고 있어요. 박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마당으로 나왔다. 따뜻한 햇살이 그의 얼굴을 감싸며 부드럽게 빛났다. 그래, 겨울을 견디고 이렇게 새 생명이 피어나는 걸 보면 참 신기하지 않니? 지원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바닥으로 작은 새싹을 살며시 감쌌다. 할아버지, 우리 꽃씨를 더 심어요. 예쁜 꽃을 많이 피우면 할아버지가 마당에서 편하게 쉬실 수 있도록요. 박노인은 손녀의 따뜻한 마음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 지원이가 심는 꽃이라면 분명 더 아름답게 피어날 거야. 그렇게 할아버지와 손녀는 마당 한쪽에 꽃씨를 심기 시작했다. 지원이는 조심스럽게 흙을 파고 박노인은 꽃씨를 손에 쥐고 천천히 흩뿌렸다. 두 사람은 정성스럽게 물을 주고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함께 흙냄새를 맡으며 미소를 지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예쁜 꽃이 필 거야. 지원이는 손에 묻은 흙을 털며 환하게 웃었다. 그때가 되면 할아버지랑 같이 앉아서 꽃을 구경할래요. 박노인은 손녀의 작은 손을 살며시 감싸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함께 기다려보자. 봄바람이 살랑이며 두 사람을 감싸 안았다. 새싹이 피어나듯 할아버지와 손녀의 사랑도 더욱 깊이 자라고 있었다. 함께 기다리는 시간. 어느덧 꽃씨를 심은 지 며칠이 지나고 지원이는 매일같이 마당에 나와 싹이 트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할아버지, 아직 꽃이 안 폈어요. 지원이는 조그마한 새싹들을 바라보며 조급한 마음으로 말했다. 박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손녀 옆에 앉았다. 꽃은 시간이 지나야 피는 거란다. 우리가 정성껏 돌봐주면 예쁜 꽃을 보여줄 날이 꼭 올 거야. 지원이는 작은 물뿌리개를 들어 싸게 조심스럽게 물을 주었다. 그럼 매일 물을 주면서 기다릴게요. 박노인은 손녀의 머리를 살며시 쓰다듬으며 말했다. 기다림도 즐기는 법을 배우면 더 소중한 순간이 된단다. 그렇게 지원이는 매일 아침 그리고 저녁마다 꽃밭을 돌보았다. 어느 날 아침, 지원이는 마당으로 뛰어나갔다가 깜짝 놀라 환하게 외쳤다. 할아버지, 싹이 더 많이 자랐어요. 박노인은 천천히 마당으로 걸어나와 지원이 옆에 섰다. 마치 어제보다 조금 더 키가 큰 듯한 초록빛 새싹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래,
드디어 우리 꽃들이 자라고 있구나. 지원이는 손을 꼭 모으며 말했다. 할아버지랑 함께 꽃이 필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박노인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함께 기다려보자. 꽃이 피는 날, 우리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겠구나. 그렇게 할아버지와 손녀는 따뜻한 봄날의 햇살 아래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었다. 드디어 핀 꽃. 어느 따뜻한 봄날 아침, 지원이는 잠에서 깨자마자 마당으로 뛰어나갔다. 할아버지, 꽃이 피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박노인도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마당으로 나왔다. 마당 한쪽에 심어두었던 꽃들이 드디어 활짝 피어 있었다. 분홍빛 진달래, 노란 개나리, 그리고 작은 들꽃들이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환하게 피어 있었다. 박노인은 한참 동안 꽃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정말 아름답구나. 지원이가 정성껏 돌봐준 덕분이야. 지원이는 기쁜 마음으로 꽃 한 송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할아버지랑 같이 키운 꽃이니까 더 예뻐 보여요. 박노인은 손녀의 작은 손을 살며시 감싸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가 함께한 시간과 정성이 이 꽃 속에 담겨 있단다. 지원이는 꽃들 사이에 쪼그리고 앉아 부드럽게 손으로 꽃잎을 쓰다듬었다. 할아버지, 우리 여기 앉아서 꽃을 보면서 이야기해요. 박노인은 웃으며 나무 의자에 앉아 말했다. 좋지. 꽃을 보며 함께한 시간을 떠올리는 것도 참 좋은 일이란다. 두 사람은 마당에서 꽃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꽃잎을 살랑살랑 흔들었다. 그렇게 할아버지와 손녀는 피어난 꽃들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또 하나 만들어가고 있었다. 꽃과 함께한 하루,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오후, 지원이는 마당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 있었다.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박노인은 천천히 걸어와 지원이 옆에 앉았다. 꽃들이 활짝 핀 마당은 봄의 향기로 가득했다. 정말 좋은 날이구나. 지원이는 꽃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작은 노트를 꺼내 들었다. 할아버지랑 꽃을 보면서 시를 써볼래요? 박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물었다. 우리 지원이가 시인이 되려는 거야? 지원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연필을 들었다. 할아버지와 꽃. 할아버지와 나는 함께 꽃을 심었어요. 조그만 씨앗이 자라 꽃이 되었어요. 꽃은 봄바람에 살랑살랑 춤을 춰요. 우리의 추억도 꽃처럼 피어나요. 지원이는 시를 다 쓰고 박노인에게 내밀었다. 할아버지, 제 시 어때요? 박노인은 조용히 시를 읽고는 감동한 듯 손녀를 바라보았다. 정말 아름다운 시구나. 지원이의 마음이 꽃처럼 예쁘게 담겨 있네. 지원이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 시를 할아버지께 선물할게요. 박노인은 손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지원아, 이건 할아버지가 받은 가장 소중한 선물이란다. 봄바람이 살랑이며 꽃잎을 흔들었다. 할아버지와 손녀의 사랑도 그렇게 피어난 꽃들처럼 따뜻하게 자라고 있었다. 꽃길을 함께 걸으며 지원이와 박노인은 마당에 활짝 핀 꽃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걸었다. 꽃길을 함께 걷는 이 시간이 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소중했다. 할아버지,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춤추는 것 같아요. 지원이는 활짝 웃으며 작은 손으로 꽃잎을 살짝 건드렸다. 그러자 꽃잎이 바람을 타고 살랑거리며 흔들렸다. 그렇구나. 꽃들도 우리처럼 기분이 좋은가 보네. 박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으며 손녀를 바라보았다. 지원아, 인생도 이렇게 꽃길을 걷는 것과 비슷하단다. 때로는 바람이 불어 흔들릴 때도 있지만 결국 아름답게 피어나게 되어 있어.
지원이는 박노인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저는 할아버지랑 평생 꽃길만 걸을래요. 박노인은 순간 가슴이 찡해지면서도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우리 함께 오래오래 걸어가자. 지원이는 갑자기 무언가 떠오른 듯 박노인의 손을 꼭 잡았다. 할아버지, 우리 이 꽃들을 말려서 책갈피로 만들어요. 그러면 언제든 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박노인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구나. 꽃을 간직하는 것처럼 우리 추억도 마음속에 오래오래 간직하자. 두 사람은 마당 한쪽에서 가장 예쁜 꽃들을 조심스럽게 골라 작은 책 속에 끼웠다. 바람에 흩날리는 꽃향기 속에서 할아버지와 손녀의 시간은 영원히 기억될 소중한 순간이 되어가고 있었. 책갈피 속의 추억. 며칠이 지나고 지원이는 조심스럽게 책 속에 끼워둔 꽃을 꺼내 보았다. 할아버지, 꽃이 예쁘게 말랐어요. 책 속에서 조심스럽게 꺼낸 꽃잎은 부드럽고 섬세하게 말라 있었다. 박노인은 돋보기를 쓰고 꽃을 살펴보며 미소를 지었다. 정말 곱구나. 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구나. 지원이는 신중하게 말린 꽃을 작은 종이에 붙이고 그 옆에 또박또박 글씨를 적었다. 할아버지와 함께한 꽃길의 추억. 할아버지, 이걸 할아버지 책에 끼워드릴게요. 책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함께했던 꽃길을 떠올릴 수 있도록요. 박노인은 손녀의 작은 손길이 담긴 책갈피를 받아들고 깊은 감동을 느꼈다. 우리 지원이가 만들어준 책갈피를 볼 때마다 내 생각이 날 것 같구나. 지원이는 밝게 웃으며 말했다. 그럼 저는 커서도 할아버지랑 함께한 추억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박노인은 조용히 손녀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추억은 이렇게 간직하는 것이란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면 더욱 소중해지지. 책 속에 살며시 끼워둔 꽃처럼 할아버지와 손녀의 사랑도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가고 있었다. 시간 속에 피어난 이야기. 어느 봄날 오후, 박노인은 마루에 앉아 조용히 책을 펼쳤다. 그가 펼친 책 속에는 지원이가 만들어준 꽃 책갈피가 소중히 끼워져 있었다. 지원이가 만들어준 책갈피를 볼 때마다 이가 떠오르는구나. 그 순간 지원이가 방에서 뛰어나오며 활짝 웃었다. 할아버지, 저랑 이야기 나눠요. 박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책을 덮었다. 그럼 오늘은 지원이가 할아버지에게 이야기를 들려줄래? 지원이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 볼래요? 그녀는 조그마한 공책을 펼치고 또박또박 적어 나갔다. 할아버지와 함께한 나의 봄날. 할아버지와 함께 걸었던 꽃길.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을 잡으며 웃던 날. 책 속에 간직한 작은 꽃 한 송이. 이 모든 순간이 제 마음 속에 남아 있어요. 지원이는 글을 다 쓰고 공책을 박노인에게 내밀었다. 할아버지, 제 이야기도 책갈피처럼 오래오래 남을까요? 박노인은 손녀의 작은 손을 따뜻하게 감싸며 말했다. 그럼 네가 남긴 이야기는 할아버지 마음속에서 영원히 피어날 거란다. 마당에는 부드러운 봄바람이 불어와 꽃잎을 살며시 흔들었다. 그렇게 할아버지와 손녀는 함께한 시간을 또 하나의 이야기로 남기고 있었다. 함께하는 하루하루. 어느덧 봄이 깊어지고 마당의 꽃들은 더욱 활짝 피어나 있었다. 박노인과 지원이는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나란히 앉아 꽃을 바라보았다. 할아버지, 우리 이렇게 함께 앉아있는 시간이 제일 좋아요. 지원이는 박노인의 손을 꼭 잡으며 환하게 웃었다. 박노인은 손녀의 작은 손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할아버지도 그렇단다. 함께하는 시간이 무엇보다 소중하지. 그때 혜진이 마당으로 나와 두 사람을 향해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님, 지원아, 간식 준비했어요. 들어와서 같이 드세요. 지원이는 박노인을 바라보며 활짝 웃었다. 할아버지, 우리 같이 가요. 박노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지팡이를 짚으며 말했다. 그래, 오늘도 맛있는 간식을 함께 나누자. 그렇게 두 사람은 마당을 지나 집으로 걸어갔다. 꽃잎이 바람에 살랑이며 떨어졌고 박노인과 지원이의 웃음소리가 햇살 속에 포근히 퍼져나갔다. 그날 평범하지만 특별한 하루가 또 하나의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갔다. 끝나지 않는 이야기. 따뜻한 봄날의 오후, 박노인과 지원이는 마당에 앉아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다.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꽃잎이 살랑이며 두 사람 곁을 스쳐갔다. 할아버지,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예요? 지원이는 기대에 찬 눈빛으로 박노인을 바라보았다. 박노인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미소 지었다.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줄까 한다. 특별한 이야기요? 지원이는 눈을 반짝이며 몸을 조금 더 앞으로 기울였다. 그래, 바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이야기 말이다. 박노인은 천천히 손녀의 손을 잡았다. 꽃을 심고, 눈을 맞으며 소원을 빌고, 맛있는 간식을 함께 나누었던 시간들. 그 모든 순간이 하나의 긴 이야기처럼 이어지고 있단다. 지원이는 박노인의 말을 들으며 곰곰이 생각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은 거네요? 박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이야기는 계속 이어질 거야. 네가 자라서도, 그리고 더 오랜 시간이 흘러도. 지원이는 활짝 웃으며 말했다. 그럼 저는 할아버지와 함께 계속 이 이야기를 써내려갈래요. 박노인은 손녀를 다정하게 바라보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우리 함께 만들어가자. 오래도록, 아름답게. 햇살이 두 사람을 감싸 안았다. 그렇게 끝나지 않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할아버지와 손녀가 함께 보낸 소중한 시간 속에서 사랑과 추억이 어떻게 쌓여가는지를 보여준다. 계절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따뜻한 정. 함께 나누는 작은 순간들이 얼마나 값진지를 깨닫게 해준다. 지원이는 할아버지와의 시간을 통해 기다림의 의미를 배우고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박노인은 손녀를 보며 삶의 기쁨을 되새기고 사랑은 기억 속에서 영원히 피어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이야기는 결국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며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는다는 교훈을 전해준다. 만약 여러분이 이 스토리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는 제가 더욱 훌륭하고 의미 있는 스토리를 만들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줍니다.